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호텔에 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빨리 좀 방송 마무리하고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바쁜데요.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기사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8일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미국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이 0.71% 떨어졌고요.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79%,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0.93%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그런 날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켓에 대해서 조금 소식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시장 전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러한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어닝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C 리미티드입니다. C 리미티드는 어제 주식시장이 열기 전에 어닝을 발표하면서요, 시장 도중에 6%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2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61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7센트 정도 더 나왔다. 좋은 수치죠. 그리고 이제 레비뉴, 매출이 있는데 매출이 2.28이 나오면서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무려 158%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C 리미티드는 아직 적자폭을 넓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지금 차트는 1년 차트를 보고 계신데 C 리미티드의 그 주가 차트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적자를 계속 내는 기업이 이러한 그 주가 차트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리미티드는 워낙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가의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제 발표한 2.28이라는 그 숫자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260밀리언 정도 더 나온 거다. 따라서 전망치보다도 10%를 훨씬 초과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인데요. 어저스티드 에비타 역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24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에 7.7밀리언 플러스에 비해서 오히려 적자폭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숫자를 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자의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잠시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 C 리미티드에 대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렸는데 그때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레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쇼피, 세 번째는 C머니인데요. 이 가레나는요, 동남아 최대의 게임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커다란 게임사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보급까지 하는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쇼피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이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커머스를 벗어나서 슈퍼 앱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배달의 민족처럼 이렇게 음식 배달 서비스도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버나 그랩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안 되는 게 없는, 그러니까 앱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러한 슈퍼 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C머니는요, 핀테크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핀테크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사용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용자 수는 가레나의 사용자 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액티브 유저의 수가 7억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엄청난 숫자죠. 자, 7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지금 확보가 되었고요.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45% 이상 성장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페잉 유저가 나오는데요. 페잉 유저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지불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얘기하죠. 이 수치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84.8%라는 무서운 성장을 지난해에 비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숫자는 무려 92.2밀리언이니까 거의 1억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average booking per user라는 것은 한 명당 얼마 정도의 지금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1.6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치 역시도 작년에 1.4달러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한 명이 사용하는 지불하는 그런 금액도 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볼 텐데요. expect booking, 부킹이라는 건 이제 게임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가레나를 얘기합니다. 가레나 쪽은요, 작년에 비해서 그로스가 한 44.4% 정도가 올해 말까지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커머스, 쇼피 쪽을 보면요, 갭 레비뉴가 121.5% 정도 작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커머스가 120%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푸드 딜리버리까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활발하게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C-리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C가 보여준 실적은요, 굉장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C의 질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중에 하나가 마이클 버리의 13F 상황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마이클 버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빅 숏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하락에 계속 베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마이클 베리는 테슬라에만 하락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13F의 기록에 따르면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K에 본격적으로 하락 베팅을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이런 기사를 보고 드디어 캐시우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은요, 어제 캐시우드가 트위터를 통해서 마이클 버리한테 화답하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떤 메시지를 마이클 버리한테 이번에 보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일단은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이클 버리는 굉장한 판단을 해냈다. 펀더멘탈의 기초를 두고요, 인지해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는 것을 인지해냈다. 굉장한 일을 해냈다는 거죠. 하우스 마켓 그리고 모기지 시장이 폭삭 가라앉을 것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냈다. 굉장한 판단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겠죠.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대한 펀더멘탈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노베이션 스페이스에 있는 펀더멘탈입니다. 이노베이션 스페이스라는 것은 혁신적인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아크 인베스트에서 굉장히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요, 앞으로 익스플로시브 그로스,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엄청난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 줄 텐데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조금 충고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굉장히 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 맞아 떨어질지는 우리가 좀 향후 몇 년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요, 팔란티어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지금 팔란티어가 스펙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골드,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어디에 그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냐면 스펙에 지금 투자 금액을 늘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려 3억 달러 이상을 지금 스펙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 한번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팔란티어가요, 인턴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스펙 주식을 키워서 고객으로 삼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팔란티어는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론칭했다는 거죠. 어떠한 프로그램이냐면 굉장히 좀 젊은 회사들, 그러니까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대신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주고 기업을 키워서 나중에 나의 고객사로 삼는 굉장히 좀 현명하고 클레버한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요, 6월달 말에 발표된 지금 파일링 13F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지금 10개 스펙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3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2억 5천만 달러를 10개의 주요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이번에 50.7 밀리언 정도를 골드바에 투자를 했다. 따라서 이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골드바를 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 금을 사는 이유는 당연히 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요, 금 가격의 그 5년 차트입니다. 금 가격 역시도 미국 시장처럼 계속해서 우상향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1년간의 모습을 보시면요, 2020년 7월, 그러니까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2078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78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1년 동안 지금 15% 이상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금 가격 역시 과거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해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다라고 경영진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아티클은요, 뉴스는 아니고 차지포인트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차지포인트에 대한 생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승차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전기화라는 그런 기차라는 것은 이제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트렌드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차지 포인트와 함께 올라타면 된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차지 포인트를 추천해 주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차지 포인트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뭐 하는 대신 차지 포인트에 투자하냐면요, 지금 여러 개의 전기차 관련 기업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베팅하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차지 포인트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예전에 미국 서부가 개척될 때 많은 광산 회사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많은 광산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금광을 발견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데 그냥 베팅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 옆에서 청바지를 팔고 있었던 리바이스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곡괭이를 판매하던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는 다른 경쟁자가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 포인트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우세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차지 포인트에 투자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 6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규모가 나타날 것 같고요. 2040년까지 길게 보면요, 무려 192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때까지 멀리 보고서 투자를 한다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2030년까지 전체 판매되는 그 차량 중에서 40%에서 50% 정도를 전기차로 바꿔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아니었고 거의 뭐 행정명령이었죠. 이러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발표되는 게 당연하니까요. 자,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인프라 빌이 통과가 됐잖아요. 상원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규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총 150억 달러 정도의 투자 규모가 지금 차지 스테이션, 그리고 전기 버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트랜짓에 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차지 스테이션을 한 50만 개로 늘릴 것이다. 차지 스테이션이 아니고 차저죠. 차징 포트를 지금 50만 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숫자를 살펴보시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10만 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5배 정도로 지금 차지 포트의 개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종합해 봤을 때 차지 포인트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지 포인트 그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좀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전과 페이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춘다면 투자자로서 결국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기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빌에 따르면요, 약 15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이번에 전기 충전 인프라 그리고 전기 버스 기업 쪽에 투자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테라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 프로테라가 지나치게 많이 팔렸다, 오버솔드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매도량이 몰렸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전설적인 그 인베스터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많은 그 조언들이 있는데요. 그 조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욕심을 낼 때는 좀 두려워해라.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는 것이 좋은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차 있을 때 우리는 투자를 개시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Relative Strength Index입니다. RSI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 Relative Strength Index에 대해서 이미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수치는 0부터 100까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하나의 주식이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70을 넘어가게 되면 지나치게 많이 지금 보트됐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이 올 수 있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RSI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진다면 너무 지나치게 매도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펀더멘탈이 괜찮고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 시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버솔드 테라터리 그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RSI 지수를 살펴보니까 28.9까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현재 S&P 500 ETF인 스파이의 RSI를 보면 60.6으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의 평균은 60.6인데 지금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28.9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매도가 일어난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차트를 보셔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한 29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는 1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기사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추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차트라든지 아니면 수치적 분석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스윙 투자자들,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그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조만간 급등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는 이제 수치적인 분석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어닝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조금 빈약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도 추가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좀 있는데요. 프로테라는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만 봤을 때는 프로테라를 사는 게 맞는데요. 스토리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를 조금 더 샀고요. 왜냐면 팔란티어가 이번에 그 상업 쪽에서, 그러니까 기업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 매출이 성장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스토리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스토리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기업이 있다면 그 소파이 같은 경우도 제가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소파이를 추가 매수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번에 어닝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러한 주가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일시적이다. 왜냐면 당분간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매출이 감소한 거잖아요. 이러한 스토리를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말이죠. 따라서 프로테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굉장히 커다란 호재,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된다거나 이러한 또 스토리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요, 요즘이 13F 제출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 기관이 만약에 그 투자 금액의 규모가 100 밀리언, 100억 달러죠. 100억 달러를 넘어가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의 투자 현황,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요, 한 3개 정도의 그 투자 기관에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처음에 살펴볼 그 투자자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빌 밀러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마켓 비팅 인베스터, 그러니까 시장보다 항상 더 좋은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빌 밀러라는 사람은요, 이번에 소프트웨어 기업에 굉장히 커다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요, 비트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역시 코인베이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소프트웨어에 커다란 베팅을 한다 그랬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스플렁크입니다. 스플렁크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향후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억 3천만 달러 정도의 주식을 스플렁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6월 말의 현황을 봐서는 지금 아마존에도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억 3,800만 달러 정도를 아마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그 콜 옵션도 많이 가지고 있다. 콜 옵션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풋 옵션의 반대말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그 올라간 주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따라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스터 밀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10개의 주식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DXC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은 보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3.1% 정도를 보유 지분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ADT가 두 번째로 많은 보유 주식인데요. 4.7%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아마존이 세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존도 2.7% 정도 보유량을 증가시켰고요. 알리바바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데 이번에 거의 40% 정도 보유의 지분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알리바바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메인 마이너스 8.3%, 스플렁크가 이번에 새롭게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요 6.6% 정도 감소가 됐고요. 팔패치라는 기업도 0.3% 정도 줄였습니다. 반면에 노르웨지안 크루즈 같은 경우는 3% 이상 증가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10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7% 정도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빌 밀러라는 유명한 투자자분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는데요. 이 미스터 밀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드렁큰 밀러가 되겠죠. 자, 이번에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미스터 드렁큰 밀러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술을 좋아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투자하시는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탠리 드렁큰 밀러는 새로운 포지션을 오픈했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비드 관련된 그런 스톡에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로 테크놀로지 달링이니까 굉장히 인기 많은 테크주의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드렁큰 밀러 씨가 새롭게 포지션을 연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요. 모더나를 새롭게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GM도 추가를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그리고 스마트쉿닷컴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이번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롭게 또 포지션을 오픈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팔패치라는 그 명품 이커머스 기업이죠. CF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모자이크 컴퍼니, 마지막으로 메리엇 인터내셔널, 대표적인 호텔 체인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포지션을 이번에 오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스터 드렁큰 밀러는요, 굉장히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에버리지 리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3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굉장히 좀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이 투자하고 있는 탑 10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였고요. 두 번째로 지분이 많은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3위가 스타벅스, 4위가 알파벳, 5위는 프리포트 맥모란이고요. 6위는 T모바일, 7위가 팔로알토 네트워크, 8위가 카바나, 9위는 팔란티어고요. 10위는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아직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투자 기간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더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내일 방송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할 포트폴리오는 D1 캐피탈 파트너라는 투자 기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D1 캐피탈 파트너 같은 경우는요,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조금은 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코노믹 리오프닝, 즉 경기가 재개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만약에 팬데믹이 조금 악화됐을 때, 장기화됐을 때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테이 앳 홈 그 주식들도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트래블 부킹 컴퍼니를 보시면 그 여행 예약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호텔에서만 20년 넘게 일을 한 호텔리어잖아요. 호텔의 부킹 그리고 항공사 부킹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3개의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 과점이죠. 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엑스페디아, 두 번째는 부킹닷컴이고요. 세 번째는 아고다닷컴입니다. 이렇게 3개 외에 다른 기업에는 투자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 엑스페디아, 부킹홀딩즈는 전 세계 그 여행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과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외에도요, 새롭게 추가한 기업이 있는데 RH입니다. RH라는 기업은요, 미국에서 이제 퍼니처, 그 가구를 판매하는 그런 리테일 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죠.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기업에서는 이번에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레드핫 팬데믹 플레이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D1 캐피탈에서 보유하고 있는 탑 10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JD.com인데요. JD.com은 이번에 29.4%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엑스페디아고요. 엑스페디아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45.6% 정도 확장을 시켰고요. 세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을 가장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무려 89.2%나 투자의 그 금액을 넓혀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44% 정도 지금 감소를 시켰죠. 카르바나는 33.6%를 더 매수했고요. RH 같은 경우는 30.6%, 프로코어 테크놀로지는 이번에 새롭게 진입을 한 종목이고요. 다나하가 이번에 마이너스 11.8%,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36%, 따라서 많이 좀 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킹 홀딩주의 투자를 이번에 좀 넓혀 나갔는데요. 무려 41%나 더 추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요, 시장 전망에 대한 그런 기사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257명이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상대로 해서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결과에 따르면요, 일단 주식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54%나 오버웨이시 돼 있다. 오버웨이시라는 것은 평균치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비중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는 지금 4% 정도 컷이 됐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좀 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4%나 줄여서 이 수치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따라서 주식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비중은 조금 감소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중에서 미국 쪽의 주식을 보면 아직까지 11% 정도는 비중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전망이 나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다 빠져나가고 뭐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베이의 결과에 따르면 지금 increasing concern, 걱정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매니저들이 티나 터너를 보이고 있다. 티나 터너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의 R&B 가수입니다. 그 티나 터너가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냐면요,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비싸다는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 다른 곳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할 만한 종목이 미국 시장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동남아에 투자를 하려니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뭐 한국이나 일본도 조금 불안해 보이고, 그렇다고 또 유럽에 투자를 하자니 혁신적인 기업이 너무 없고요. 따라서 투자할 때는 역시 미국 주식시장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티나라 그러는데, 티나 터너라는 것은 이제 티나가 턴된 거잖아요. 따라서 조금은 이제 미국 시장 말고는 투자할 데가 없다는 생각이 조금 사그라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티나에 대한 터너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페드가 폴리시 에러를 할 수 있다. 정책에 조금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한 피스칼 에이드라는 것은 그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끊길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중국과의 긴장 관계, 그 크레딧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페드가 언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약 84% 정도는 올해 안에 드디어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9월 달에 FOMC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이 FOMC 미팅에서 어떠한 힌트를 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기사의 연장선으로요.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 역시도 시장의 전망 그리고 테이퍼링에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 출연하셨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 주식시장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이 분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찐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bring in Allianz and Gramercy advisor Mohamed El-Erian. He's also the president of Queen's College, Cambridge. And if Steve wants to stick around, he can. I don't know if he's still there, but we'll let him jump into this if he is there. Mohamed, let's dig through this. I think it's a little surprising that there's no market reaction today. But Barry Knapp sent a note out and said that he wouldn't be surprised to see at some point a 10% reduction because of this, just because of the tightening nature of this. Any tightening from the Fed, you do see some sort of reaction, at least generally with time. Has this been so well telegraphed that there is none of that, or is the market waiting till the Fed actually says this instead of just kind of coming at it this way? So two issues there, Becky, and thank you for having me. One, why haven't we seen much of a market reaction? Because Chair Powell hasn't spoken. The migration towards what I think is sensible, and you've heard me say that they should have started tapering already, but this migration to let's get going is from below. It doesn't involve yet Fed Chair Powell, New York Fed President John Williams, nor really Rich Clarida, the vice chair. So as long as the big three aren't saying it, the market is not going to be listening to anything else. As to what the market does, I don't think you get a major collapse. I think this is being socialized. You will get some pullback, and you should, because we are at bubblish level in certain places because of this massive liquidity. But I don't think this is a collapse situation. This is a let's get more sober situation. The point was made earlier, too, Mohamed, and I think Steve was the one who made this point, that, look, this is still an awful lot of accommodation, and it's still going to be taking place for a very long time, because even if they do start to gently taper, maybe come October or November, 10 months from now, they'll still be basically buying some of these assets in an economy that's been improving greatly. And I think if you look at the unemployment dropping to 5.4%, and you look at the inflation that we've seen lately, maybe there are some who think, probably you too, that they should be doing much more than this and doing it faster, even than they are telegraphing at this point. Yeah, that's what I think. I've been there. I've kept on saying inflation is not transitory unless you define transitory as 2 to 3 years, which then makes it a meaningless concept. Yeah, they should have started. They should have started. They had a window. They still have a window. They should get moving. So I am all there in terms of what they should be doing. As to the impact, look, the biggest risk to this economy, to this market, are either a big policy mistake, and that comes from not doing anything and then having to slam the brakes on later on, or alternatively, a market accident because we continue to fuel this liquidity and people are not looking at fundamentals. So if you look at really what the big risks to the economies are, it is if they do not taper, because then you increase tremendously the not just probability, but the high likelihood of this policy mistake or market accident. So they should get going, and they should have gotten going earlier.